사실은 수시종합은 2번 같은 경우에요. 어떤 학교는 180을 좋아하고 어떤 학교는 190을 좋아합니다. 어떤 학교는 인상을 보고 어떤 학교는 생긴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와 학과 그리고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는데 거기에도 뭔가 정량적인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정량적인 걸 무시하는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정성적인 게 얼마나 들어가겠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가 훨씬 더 유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 애매함을 왜 그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해서 좀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자소서 면접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뭔가 모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최경복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젊었을 때, 30대 때. 예. 최초로 제가 이제 정량과 정성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최초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역시나 우리가 수시종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은 정량적인 것을 버려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는 되게 많은 숫자가 나왔죠. 저는 그걸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량을 버려보고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합쳐보자.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개 보면 아까도 질문을 제가 살짝 들었는데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 내신이 2등급이에요.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수시종합으로. 물으셨잖아요. 실제로. 그죠? 수상 경력이 반 페이지예요? 5줄이에요? 혹은 3페이지예요? 네. 혹은 봉사 시간이 없어요? 적어요? 혹은 몇 시간이에요? 100시간이에요? 200시간이에요? 300시간이에요? 이런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사실은 가장 묻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드렸으면 좋겠죠. 예, 딱 찍어서 여기에요 하면 정량 여기에요. 아우 시원해. 이 사람 참 좋은 컨설턴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수시종합은 여기에서 뭔가 더 필요하고 이것을 숫자로 나타냈을 때 교과 커트라인 다 아시죠 이미? 1.3에서 못 끊기고 1.5에서 못 끊기고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이미 학교에서 이미 정량적인 건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숫자로 표현하면 0.5에서 0.8 정도의 미묘한 시각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은 2등급 초반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 할만해요. 심지어 고대 2.4 붙었어요. 이런 얘기 하죠. 예.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 성량적으로 봤을 땐 차이가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결과와 평가 중심의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이야기의 관점에서 학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하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대다. 예, 마찬가지예요. 자소서에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입사관은 한 학생을 볼 때 30분을 봐야 돼요. 30분을 반드시 한 학생을 볼 때 30분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에 쉽게 상상하기 위해서 3개의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의 모니터. 왼쪽 모니터는 정량이 있습니다. 학생 부가 있겠죠. 몇 점, 몇 시간, 얼마가 적혀 있는 정량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모니터는 자소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소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옆에 모니터에는 학교 정보 및 추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입학사정관은 30분 동안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시간을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반칙이고 더 보는 것도 사실 반칙이 되겠죠. 이 사람이 할 일은 30분 동안 이 학생을 최대한 좋게 보는 게 되겠죠. 왼쪽 모니터를 볼 때는 정량적 관점에서 접근할 겁니다. 그럼 중간 모니터를 자소서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까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해하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되게 간단해요. 자소서를 쓴다. 어떤 게 잘 쓴 자소서냐? 우리는 보통 성적이 아드님 성적이 높거나
낮거나 하겠죠. 혹은 망했거나 올랐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죠. 성적이란 말은 이미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미 정량적인 표현을 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높고 낮다, 된다, 안 된다, 패스 올 페일이다.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쓰세요? 보통. 재밌다, 엽다, 또 흥미롭다, 막장이다, 또 뭐 있을까요? 기대된다 등을 표현을 쓰죠. 이야기를 우리가 판단 혹은 평가할 때는 성적이란 다른 표현을 써요.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의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 모니터는 높고 낮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간 모니터는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자소서라는 거는 높은 자소서가 아니라 재밌는 자소서가 되겠죠. 혹은 흥미로운 자소서가 되겠죠. 혹은 관심을 끄는 자소서가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그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시게 돼요. 입사관은 재밌는 자소서를 보기 원합니다. 이야기라는 건 하나의 이벤트 혹은 하나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대기가 쫙 펼쳐지고 그 연대기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은 분명 해피엔딩이어야 되겠죠. 게다가 그 중간에 다양한 과정이 담긴 것을 우리는 재밌다라고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누군가 없다거나 아니면 남주가 그냥 너무 잘나가지고 모든 걸 싹 다 해결해가지고 바로 결혼해서 바로 해놓고 바로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재밌다는 얘기를 안 갖게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입사관은 중간에 자소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고, 중간 모니터에 있는 건 어떤 이야기겠어요? 사랑하는 얘기겠어요? 드라마 같은 얘기겠어요? 학생의 이야기겠죠? 학생의 어떤 이야기겠어요? 학생이 연애한 얘기? 학교 생활한 얘기?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공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읽고 싶어 하는 거죠. 공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거를 이제 되게 그 학부모님들 학교 들어가서 우리의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Q&A 읽어보면은 서본결 동기과정 결과가 있는 완결된 어떤 형태의 글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더 재밌는지, 어떤 게 더 이야기인지, 어떤 게 더 이야기 같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부한 이야기, 어떤 게 더 재밌는 공부한 이야기로 비춰지는가, 그 관점에서 들어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집중하는 등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탱거심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수학에 깊이 몰두했어요. 그래서 교내 수학정시대회에서 3년 대상을 받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길렀으며, 이런 경험부터해서 배운 것을 적용한 힘의 중요성과 배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배운 내용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인터넷 강의 듣고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공부했고 뭘 어떻게 했고 게다가 1학년 때 어디에 나와서 무슨 상도 받았고, 게다가 리더십도 기르기 위해서 학생의 적에 출발해서 경선에 당당하게 학교 권력을 쟁취했다. 되게 보면 이제 이런 자소서가 되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쓸 때 가장 기본적인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서울대 간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를 가려다가 결국 역사학과, 서울대 역사학과에 붙은 친구예요. 온종일 수학 문제를 고민하다 정답을 찾았을 때 되게 짜릿했고, 그리고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풀고 맞고, 그죠? 그 과정의 즐거움 같은 게 좋았대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역사도 똑같이 외우고 풀고 맞추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고 그것의 의미는 어떨거를 종합적으로 쭉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학문으로 비춰졌답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위안부상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를테면 일본 사학에서 얘기하는 위안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 재밌는 건 이 친구가 고1 때 이제
다 기억하시죠? 교무슨사,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친구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애초 역사에 대한 관점은 정답이랄 게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교과서의 문장이 꼭 정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교과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 근대화의 씨앗이 있었다고 서술한 근거가 뭔가, 교과서를 반박하는 연구의 논거가 뭔가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대요. 당연히 왼쪽 모니터에는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쓴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죠. 정량이니까요, 그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아주 짤막한 정보들이 이미 다 들어갔겠죠, 학생부에. 자, 그래서 결국 1학년 내내 한국사 교과서 한 권만을 붙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의 관점과 사유를 조금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마다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수많은 책과 논문이 결국 3권의 교과서를 온전하기 위한 것임을 떠올려 보면 결국 교과서만큼 읽기 어려운 책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이런 것이 인문학의 특징이 아닌가. 결국 자연계를 진학을 원했던 이 친구가, 정답의 세계가 분명했던 친구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째서 매력적인지를 결국엔 알아나가게 됐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이후에 뭐 했냐면, 또 옆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교과서의 역사 관점의 차이점을 자기 알아서 논문 같은 걸로, 소논문 같은 걸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컴페티션에 내요. 교과서, 뭐 이런 역사. 그래서 실제로 거기 뽑혀가지고 일본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일본 역사학자랑 약간 좀 위안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가 이 친구의 여정인데, 여하튼 이 친구가 그 스펙을 갖고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편의 자소서로 적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긴 했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걸 더 공부한 재밌는 이야기라고 느끼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를 공부한 재밌는 이야기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 모니터를 볼 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야기란 연대기도 아니에요. 있는 걸 쭉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몸 움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 친구가 몇 시간 뭘 어떻게 공부하고 문제지 몇 번 풀었는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머리 움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몸 움직인 얘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문장을 외우고 수학 문제를 몇 번을 풀고는 주어가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공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학문적 성찰을 한 이야기가 됩니다. 재밌는 건요,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구조적이라도 딱 떨어지는 세계에서 출발해서 정답이랄 게 없는 걸 느끼고, 게다가 연구자의 관점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즉 이게 이제 결국은 요 파트가 맘마미아에서는 남자가 이제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 그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딸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엄마의 사랑은 이랬구나. 그래서 엄마 자체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는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례 오늘 시간 별로 없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있어요. 보시긴 하죠. 아이언맨 뭐 이런 얘기, 스파이더맨 다 아시죠? 그 캐릭터가 자소서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아이언맨이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소서예요.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가입하는 자소서라고 할까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빠 미국 어디 국방성에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었고, 나 거기에서 별로 아버지랑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납치당했고 내가 잘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다 무찔렀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구했다. 재밌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납치당했을 때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혹은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 의견 충돌했을 때 정말로 답답했다와 같은 일로 만약에 자소서를 시작했다면 어떤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는 목소리가 담겨야 되고 이거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되 이 친구의 느끼는 개인적인 독백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충분히 그렇게도 붙어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들 싫어하세요. 학부모님들은. 네. 다시.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아이언맨이 나 잘났어. 나 이렇게 했어. 내 성적 이렇고 나 뭐 이런 거 다 했어. 나 다 잘했어. 그래서 나 되게 자신 있어. 라는 것과 나는 늘 히어로지만 늘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고 늘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난 결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사람들도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어떤 게 더 재밌어요? 두 번째가 훨씬 더 갈 거예요. 그게 바로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이 됩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운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에 대한. 무슨 소리냐? 애들이 너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질문 자체도 어때요? 배우고 느낀 점이죠? 공부했어. 그리고 학습하면서 네가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1, 2번 질문이 그렇잖아요. 물어보면은 늘 똑같이 대답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넣어줬습니다. 이후 수학 공부에서 얻은 어떤 그런 개념적 접근법과 풀이 방법을 해서 다른거에도 똑같은 방식에서 1등급이 올랐고 그래서 막 성적 올랐고 뭐 다 상도 받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이런 공부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나는 앞으로 모든 것을 대학 가서 다 잘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수학을 국어로 바꿔보세요. 영어로 바꿔봅시다. 과탐, 생물로 바꿔봅시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재밌나요? 재밌나요? 역사 공부를 하면은 뭘 깨달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사 공부를 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하래요. 개념 연결을 통해 학문 전체 체계를 어렵게 넘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 불가한 수식이나 코드도 모두 제 역할이 있고 이러한 역할이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 C언어하고 미분하고 비교한 글이었어요. C언어하고 미분하고 컴퓨터공학과인데 서울대. C언어 배운 거하고 미분하고 수식이나 코드들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 분석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단순한 수식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어떤 언어든 수학의 언어는 다 공통적인 것 같다. 결국 나는 이런 언어로 컴퓨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가 달라요? 두 가지가. 수학을 공부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수학을 공부했어요. 수식들이 어디가 닮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대요. 영어를 공부했다 칩시다. 자신감이 생겼대요. 아니면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 혹은 영어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반성적으로 어떤 점에서 접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애들이. 늘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해주었대요. 자, 공부를 했으면 입사관은 재밌는 공부한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재밌는 공부한 얘기는 단순하게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올랐다는 건 어디 있어요? 왼쪽 모니터에 이미 있어요. 그럼 뭘 듣고 싶어요? 서울대 버전을 얘기하면 그 과정에서 느낀 느낌 과정, 동기 과정, 너희가 왜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달라. 다 한 아지로 압축을 하자면 야, 그거 재밌는 거 좀 없어요.
재밌는 거 좀 없어. 재밌는 건 학문적 반성이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 학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독백하는 거. 이게 나한테. 예. 그게 바로 입사가는 교수잖아요. 교수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공부가잖아요. 심지어는 자소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무슨 공부법, 나만의 공부법 이런 거 쓰라고 얘기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만의 공부법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성공한 거 좋아요. 근데 나만의 공부법을 통해서 무엇을 성찰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학생들은 나만의 공부법을 몸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만 써요. 그럼 재밌어질까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 포인트의 차이. 그게 아이언맨이 나 이렇게 몸 움직여서 지구를 구했어. 와. 그 지구를 구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그 절절한 감정.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건 후자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보고 재밌다고 느끼지. 전자를 보고 재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훈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려했으면 좋겠죠. 네, 화려했으면 좋겠죠. 거기에서 약간 관점을 바꾸셔야지 의미 있는 자소서가 나옵니다.